안녕하십니까. 저희는 74기 인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조의 도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럼 인사조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조 저희는 처음이구나. 네, 저희는 일단 로그인 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우스가 안 되구나. 네, 로그인을 할 때 우선 컴퍼니 코드 이제 어느 회사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 지부도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장도 선택해주고 그다음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하면 총 저희가 받는 값은 컴퍼니 코드, 워크플레이스 코드,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네 개가 받아지는데 요거를 이제 DB랑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뷰에서 로그인.뷰 여기랑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야 뭘? 컨트롤 플러스 한 번만 해줘. 어, 마우스가 여기서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총 여기서 아까 컴퍼니 코드, 워크플레이스 코드 해서 이 DB에 있는 컴퍼니 코드랑 워크플레이스 코드를 대조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담당하는 이 핸들러가 있거든요. 여기 로그인 인포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컴퍼니 코드가 방금 입력 컴퍼니 코드고 워크플레이스 코드가 방금 입력 컴퍼니 코드고 아이디 비밀번호 다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션에 일단 합니다. 세션을 하면은 페이지를 이동해도 값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를 이동해도 이 로그인한 정보를 계속 가지고 페이지를 이동하고 뭐 로그아웃 할 때는 이제 이 세션에 있는 값들을 지워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을 성공을 하면 이 라우터에 이제 홈으로 이제 해서 라우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성공하면 이거 로그인 성공 만약에 실패했는데도 페이지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가드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뭐 라우터에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는 라우터에 할 수 있는데 저희 그렇게 계속하면 아무래도 코드가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믹스인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 뷰단에서 저희는 막거든요. 보시면 HR 믹스인 요 친구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코어에 믹스인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 사원 정보를 보시면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사 사원인데 뭐 물류 그쪽 페이지 가서 작업을 하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코드가 인사 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마스터 코드 이 전체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그다음 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 페이지를 못 들어가게 하고 권한을 확인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지금 박 사장 사장님 요 친구는 이 마스터 권한을 가진 사원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또 다른 사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원은 물류 권한을 가진 사원이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를 들어가면 권한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해서 페이지에 접근 권한을 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성공을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거 내비게이션 카드를 통해서 이제 홈으로 이제 들어와서 로그인을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제 로그인 했으니까 이 로그인했던 아까 세션에 값을 저장했다 그러는데 세션에도 물론 아까 말했던 권한 코드 그런 게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아까 로그아웃 할 때는 세션에 그걸 리무브 기능을 넣어서 세션에 있던 정보를 지워서 다시 권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에 보시면 요거는 세션에 저장된 EMP 코드 정보를 통해서 이 DB에서 테이블에 조인해서 이 지금 로그인한 사원의 이 정보를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기능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인사 업무랑 그 다음에 인사 페이지 저희가 구현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선 인사 업무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일단 회사가 돌아가게 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관리하고 더 나은 사람들, 인재를 확보하고 그 인재들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가 인사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보면 직원을 일단 관리를 할 때 직원 목록을 이렇게 쭉 불러오고 직원 목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로도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고 그다음에 부서 보면 사진으로 이런 식으로 사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원 더블 클릭하면 모달 창이 열려서 이런 상세 정보도 뜨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사원 정보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사진을 바꾸고 싶다. 사진이 참 네. 아바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 저장을 하면 이 사원 정보가 수정이 되고 아까 누구셨지 이름이? 수정을 네, 윤혜 씨 보시면 이렇게 사진 정보가 수정이 되고 이렇게 수정이 되면 DB에 보면 또 이 수정이 됐으니까 이 수정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네, 사원 정보 수정하고 방금 날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히스토리 내용에는 사원 정보 수정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원이 이제 입사를 했으면 사원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정보를 입력하고 이 친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뭐 이빨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년월일은 91년생 16월 하면 여기 이거 함수로 제가 미리 만들어놔서 생년월일에서 주민번호 앞자리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고 뒷자리는 보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패스워드 속성을 줘가지고 안 보이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연락처는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메일도 요번에 저희가 원래 하던 건 그냥 단순 입력으로 주소를 입력했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느 회사 사이트 이런 거 가입 페이지를 가도 저희가 직접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공공 API 여기 알아보니까 이렇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공을 하면 여기 만약에 가져왔길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우편 번호랑 방금 입력했던 그 주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요거는 엄청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엄청 쓰기도 간단하고
식으로 하고 아이디를 비밀번호 아까 말했던 그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그겁니다. 최종 학력은 뭐 고등학교 지부 사명 부서까지 하고 부서는 일단 지금 임시 부서로 넣어놓겠습니다. 직급은 계약직으로 해서 분류는 임시 권한을 일단 주고 사원 정보를 등록하면 빨간색 사라졌어. 왜 없어 왜? 이게 원래 기능이 있었는데 없어.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기능이 원래 되던 것 전부 다 되던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기능이 있어 좀 설명하기 있는데 좀 미흡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그다음 인사 발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방금 입사해서 생긴 그 직원이 이빨강 사원을 이 정직원으로 만드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안 되니까 한번 다르게 한번 다른 사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부 총무부 아까 저희가 했던 윤혜 씨를 한번 인사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에 뭐 열심히 했으니까 부장으로 바꿔주시고 분류는 승진정보. 승진정보는 이제 승진도 하고 부서도 이동 있으면 승진정보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제 요청 대기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청 대기에서 뭐 승인 반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려를 하면 이제 이 요청했던 게 이제 빠꾸 되겠죠. 그다음에 승인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저기 보시면 윤혜 씨 총무부에서 인사부로 이동했다. 차장에서 부장으로 이동했다. 5월 27일이 발령일이다. 이런 식으로 뜨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권한 코드가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 코드에서 윤혜 씨에서 관리자 권한에서 인사부로 이동했으니까 인사 권한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또 빨간불이 없어지면서 네, 인사 권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인사 발령 작업이 끝나고 이제 발령일에 따라서 이 사원이 이제 그날 이후로 이 근무를 하게 되겠죠. 그 부서나 그 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인사 고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고과가 아무래도 이 인사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려해야 될 점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해에 해당하는 그 사원의 이 무슨 성과, 무슨 직무 태도, 뭐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이제 인사 고과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그게 뭐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던가 아니면 승진에 연관이 되겠죠. 승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선택하고 부서 총무부 그러면 뭐 사원 이런 식 개인으로도 조회가 되고 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식 직급 점수, 교육 점수, 자격증, 근태, 휴가, 사용 여부, 결검 여부 그다음에 몇 년 아무래도 오래 일한 사람은 승진하기 더 쉽겠죠.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그걸 통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기준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임시로 이런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평가했습니다. 근데 뭐 지각 4회는 결근 한 번으로 쳐서 결근 한 번 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이런 식으로 각각 횟수나 뭐 등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그다음에 인사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요것도 단위로 매긴 거 만약 이게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을 안 하면 이 그 인사 고과 점수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3년으로 네, 2023년으로 해서 미승인 상태. 승인 상태는 당연히
이 아까 했던 승인 완료돼 있고 뭐야 이게 또 승인 완료로 돼 있네. 이 친구도 한번 승인 완료해 보겠습니다. 승인 완료하면 미승인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승인 상태를 조회하면 승인 완료된 사원들 이런 식으로 쭉 뜨게 됩니다. 이게 승인 완료를 해도 뭐 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승인 다시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삭제하면 방금 그 인사고과 평가된 그게 다시 삭제가 되고 다시 인사고과 점수를 등록하고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인사관리의 사원관리 서비스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관리 인사고과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걸 또 근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근태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급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급여가 모든 인사고과 점수를 평가하고 뭐 근태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급여를 평가해야 되니까 근태 관리는 말 그대로 야가 일을 했나 안 했나 무슨 일에 뭐 휴일에 일을 했으면 휴일에 일을 했고 아니면 뭐 지각을 했으면 지각을 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등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를 선택해서 사원을 해서 구매부 송수아로 수아 씨는 지금 요 시간 이게 지금 시간을 조작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시스 데이트로 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 출근이 되거든요. 원래 회사에 가서도 출근 뭐 하면 원래 이 시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적듯이 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출근이 되고 여기서 보면 사원 조회해서 총무부였나 생산부였나 송수아 씨 여기 몰라? 아 부메부구나. 그래서 출근 내용 찍혀 있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사원은 아마 결근 처리로 뜰 겁니다. 퇴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1근태 관리해서 보면 전부 다 결근으로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승인 여부가 안 돼 있고 27. 송수아 씨 방금 했던 휴일 근무 오늘 좀 내리고. 그쵸 2017, 10시 17분, 10시 18분 휴일 근무는 아무래도 그 평일 근무가 아닌 그거라서 정해진 출근 시간이 없습니다. 요거는 형이 나를 들고 이렇게 기록 원래는 지금 정상적인 서비스라면 이제 정상 출근할 시간이 있고 정상 퇴근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간되고 휴일 근무 그래서 이 날짜에 해당하는 사원들의 이 근무 시간과 반차 여부, 지각 여부, 연장 근무, 심야 근무 여부를 따져가지고 그 날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을 총 구합니다. 근무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근무 시간을 보고 이제 담당자가 이제 그날 마감 시간이나 해서 승인을 이제 해주겠죠. 확인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 정보가 잘못됐으면 이제 담당자가 보고 수정을 한 다음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 마감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다음 모은 1근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월근태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하더라? 3월. 네. 마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 근무 시간 평일 근무일 이런 식으로 22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 이런 식으로 뜨면 안 되는 지금 좀 병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하면 승인 상태가 yes가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총 월근태까지 마감이 됩니다. 이 월근태 종합 승인 관리나 그 연차나 출장, 초과 근무를 신청했을 때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그 신청을 무조건 했다고 이게 적용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줘야지 이 아까 말했던 연차, 출장, 뭐 초과 근무 이런 게 적용이 돼서 아까 말했던 1근태 관리에서 여기 반차, 직, 뭐 연장 근무 이런 식으로 이게 추가가 돼서 이 아무래도 월급을 받을 때 더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은 아까 말했던 최종적으로 모든 인사 뭐 고과 평가 그다음에 근태를 보고 한 게 이제 급여입니다. 급여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서비스 만들고 모든 일을 하는 모토가 되는 원동력이니까 네. 월급여 급여 서비스는 이 월급여는 저희가 산정하는 등록 과정이 기본급 아까 말했던 그 월근태 그런 걸 보고 기본급에는 직급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부서 따라 월급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호봉 따라서 월급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기본급에다가 이제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죠. 상여금이 산정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면 이제 회사 내규에 따라서 뭐 나눠서 주거나 아니면 뭐 격달마다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주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했던 인사고과 평가가 높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님이 너 일 잘했구나 그러면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평가해서 성과급까지 해서 하고 초과 수당 아까 말했던 추가했던 뭐 일을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더 한 사원은 돈을 더 받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 합친 다음에 이제 세금을 매기겠죠. 세금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 홈택스 보고 이런 식 연도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4대 보험이거든요. 여기는 4대 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사업주는 저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로자 여기만 보시면 4.5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모의적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게 해놨거든요. 월급이 만약에 350만 원이다. 350만 원이면 저희가 내일 근로자분 15만 7,500원이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이 공제가 돼서 이제 저희 월급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모의로 계산할 수 있고 이 급여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 금액이랑 최대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아무 금액도 안 넣고 하면은 35만 원이 최소더라고요. 35만 원. 그다음에 3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1,500원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최대가 553만 원이더라고요. 여기서 1,000만 원을 만약에 넘게 했다 보면 55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상에 대한 공제는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49만 7,7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초과 수당 관리는 아까 말했던 이거 연장 근무는 1.5배 비율을 더 쳐주고 급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준도 정해져 있고 등급에 아까 말했던 이 부서별 직급에 대한 기본급이랑 호봉마다 이게 인상률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
승인 상태가 N돼 있고 Y돼 있는 것도 있고. 저거 돼 있는 거라 주면 안 돼. 아, 저거 없는 걸 계산해야 돼. 2022년 아죠. F 한번 하고 22년 11월? 아니네 10월? 다돼 있고. 다 돼 있네. 아니다. 아, 이거 어, 돼 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산이 안 돼 있는 월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월근태 뭐 그런 걸 다 따져고 세금까지 다 공제한 그게 실지급액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어디였지 아까? 10월까지 3월. 뭐야? 아 그거 승인된 것만 나온 거야. 아. 이거 승인 안 되죠. 2023년도 3월 걸 봐봐. 조회할 거는 23년도 3, 4월. 아, 이런 식으로 승인된 승인된 것만 조회해 주세요. 네. 급여 아까 봤던 그 승인된 이 해당 사원의 그 달에 해당하는 이 월급을 조회할 수 있고 이 월급을 조회하는 프로시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에 어딨나? 거기 밑에 P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크리에이트 원스 월급을 생성할 때 받아오는 거는 EMP 코드랑 해당하는 연 월이랑 그 다음에 부서 코드 받아오고 공제 금액은 아까 말했던 이 세금들 그 다음에 월근태 정보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월근태 정보를 통해서 인서트 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을 미리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안에서 사용할. 네. 공제 금액이 미리 있으면 안 되니까 공제 금액 일단 원래 있으면 만약에 초기화 시켜줘 없으면 그냥 인서트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감이 안 돼 있으면 마감을 시켜줘야지 이제 이 테이블에 인서트를 할 수 있겠죠. 마감이 돼 있으면 계속하고 그다음에 월급여 데이터 아까 말했던 데이터를 쭉 가져와서 날짜를 이런 식으로 아까 설정했던 뭐 무슨 년 무슨 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직급 코드 아까 직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기본급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직급 코드를 세팅해주고 아까 말했던 기본급 호봉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비율을 다르게 설정을 해주고 보너스 상여금은 아까 말했던 인사고과 평가에 따라서 이 주는 뭐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근무 시간 뭐 일을 아무래도 한 시간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도 세팅해주고 근무일수 아까 근무 시간 근무일수 따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 합쳐서 시급을 계산을 합니다. 일한 시간으로 이 급여를 주다 보니까 이 회사는 시급 계산해주고 초과수당 계산하고 초과수당 계산해서 초과수당 쭉 해서 월 초과수당 테이블에 인서트 해주고 공제까지 공제는 원래 있던 거 삭제한다 그랬으니까 삭제해주고 여기서부터 세금 쭉 해서 공제 쭉 해서 이렇게 세금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월 그 구한 금액을 이제 월 급여 테이블 아까 말했던 원스 셀러리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월 급여 테이블 생성하고 아까 이제 조에선 이 생성된 월 급여 테이블을 조에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뭐 회사를 그만두면 뭐
1년 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2023년 퇴직 퇴직에는 아무도 없어. 아. 퇴직 등록 못해요. 퇴직 밑에 퇴직은 어. 마무리. 홍윤희 씨 하죠. 윤혜 씨 미안합니다. 뭐 재직일수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재직일수 기준으로 해서 연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퇴직금도 있는데 중간정산이라는 경우는 저는 원래는 잘 몰랐는데 이 업무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중간정산 경우에는 이 좀 재직 중에 큰 돈이 나갈 때 뭐 집을 사거나 뭐 좀 큰 돈이 나갈 때 뭐 퇴직금을 미리 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나 되는 거 아무래도 좀 이 고용주한테 좀 신용이 있는 그런 직원에 한해서 아무래도 되는 그런 거겠죠. 뭐 퇴직금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근속기간 연수 이 퇴직금도 너무한 게 세금을 떼가 버리더라고요. 퇴직금, 근속연수 시간, 그 다음에 퇴사일, 입사일 해서 차인지급액. 이 차인지급액이 이제 세금까지 공제된 후에 이 직원이 총 받을 퇴직금 액수입니다. 별로 못 받았네요, 이 직원은. 퇴직금 구하는 것도 저희가 프로시저로 구해냈는데 퇴직금 할 땐 어플라이 데이트 고용된 날짜 이제 재직일 그 다음에 퇴사 날짜 이제 퇴직일 그 다음에 사원 어떤 사원인지 그 다음에 며칠 일했는지 그 다음에 고용 날짜랑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그 퇴직인지 중간 정산인지 그 다음에 퍼스트 데이트 언제 시작했고 투데이 오늘 무슨 날이고 결과를 이제 여기 한 결과를 총 여기 담아서 내겠죠. 그거는 이 퇴직 그 미리 있으면 아무래도 중간 정산을 한번 받았던 사원이니까 중간 이 그냥 퇴직금 다 전부 못 받고 그 중간 정산일 기준으로 이제 재직일수를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중복 데이터 방지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 1년 이상 일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1년 이상 일한 그거를 조건을 주고 그다음에 원래 퇴직금은 퇴직 이전에 3개월 그 기준의 평균을 내서 퇴직금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퇴직 이전 3개월 이 무슨 년 무슨 달인지 세팅을 해주고 그 달에 받은 급여들을 세팅을 해주고 연간 상여금도 이 세금을 떼는데 필요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차 수당 아까 말했던 재직 연수에 따라서 이게 또 이 퇴직금을 더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평균 임금 날짜를 기준으로 그 퇴직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평균도 내주고 퇴직소득세 아까 퇴직금에도 세금을 뗀다 그랬으니까 퇴직금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과세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소득세 이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금 소득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가지고 120만 원, 1000만 원까지 해서 총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세를 매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공제된 금액을 이제 퇴직금 테이블에 인서트를 해주면 아까 말했던 이 차인지급액 7지급 때는 급여 퇴직금이 이렇게 이 퇴직금에 등록이 되고 그래서 선택돼 있는 삭제도 할 수 있고 아까 보면 퇴직금 좀 이런 식으로 아까 윤혜 씨 있던 퇴직금까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아까 말했던 이런 자료들을 전부 할 때 필요한 공통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휴일 근무했으면 휴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공공 API로 저희가 구현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슨 날에는 무슨 날 무슨 휴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부서도 관리할 수 있고 부서를 이런 식으로 추가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러면 뭐 임시 부서 2로 했는데 이것도 왜 안 되나? 기준급여 관리로 가지고. 왜냐면 저기서 부서에서 기준급여를 가지고 이게 안 되나? 넘기지. 그럼 다 좋아. 그다음에 직급 정보는 이제 이 직급에 해당하는 직급들이랑 이게 없노 또. 저거 원래 아무것도 없어. 인포 그거 직급 생성하는 거. 직급 삭제되고. 더블 클릭하면 돼. 더블 클릭하면 밑에 생성. 그래서 라인에서 나오고 들어온다. 다른 부서 아무거나 클릭해. 아무 부서. 그맨 밑에. 이런 식으로 아까 추가한 급여 기준을 추가해야 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추가한 이 직급에 대한 이 기준급여 그 월급 기본급을 평가하기 위한 이런 기준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권한은 아까 말했듯이 그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정을 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 그대로 바꿔줄 수 있는 고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코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쓰는 성별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이거를 끌어다 쓰기 쉽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급 봐봐 직급. 직급 아까 노예 추가된 거 직급 앞에 있어. 그쵸 이런 식으로 아까 추가한 노예 직급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저거 먼저 확인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일단 구현한 서비스는 여기까지고 좀 병합하는데 좀 원래 되던 것들이 안 돼가지고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대로 안 가서 좀 너무 더듬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보여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급여 설수설했는데 죄송합니다. 급여 더블 클릭해 달라고. 급여 조회. 그거 더블 클릭. 하면 여기 다 뜬다고. 이걸 보여줘야 된다. 비과세. 과세 이게 비과세. 그렇죠. 아까 말했던 공제 금액이랑 이렇게 있어요. 과세 그다음에 10대 요거는 이제 비과세라서 이 세금에 포함 안 되는 금액들입니다. 만족스러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진짜요?